왜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시기 그랬습니까? 비상겸을 하기 전에. 저희가 그 직후에 윤석열이 대적견실을 나가서 비상겸 선포하러 가는 걸 말리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증인이 윤석열한테 비상겸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윤석열은 국무회의를 거칠 생각이 있었다.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진술과 정반대의 진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이 법정에서 한 정언은 허위 진술입니까?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법정 질문과 답변 내용의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진정한 반성과 후회가 느껴지는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피고인이 비상겸을 막을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 최상목이랑 조태열이 저렇게 윤석열한테 제고해달라 이렇게 말을 할 때는 피고인도 반대하기 아주 좋은 환경 아닙니까? 같이 두 명이 제고해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같이 비상겸은 안 됩니다. 제고해달라고 같이 호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인데요. 네, 그래서 아마 저한테도 아니, 그러니까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안에서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그리고 2번 정도 들어갈 때마다 그게 저는 계속 만류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대통령께 전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더 좀 열심히 거기에 그 합류를 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으면은 훨씬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뭐 아쉬운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막 도착한 국무위원들한테 의견을 진술해보라 이런 기회는 왜 피고인이 말 안 했습니까? 국무회의 자체를 대통령께서 주관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어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거를 스톱을 시키고 얘기를 좀 들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직후에 윤석열이 대적견실을 나가서 비상겸 선포하러 가는 걸 말리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국무위원들이 말할 기회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석하는 윤석열 말린 적도 없죠.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당시 반대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셨는데 비상계엄은 이제 안 된다 이런 취지로는 말씀하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증인, 그러니까 피고인의 생각,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이유는 뭡니까? 우선 그 우리나라 발전의 큰 두 기둥인 대외 신인도와 경제 이것이 저는 뭐 무너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증인이 윤석열한테 비상겸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아니 우리나라의 네네. 그 상황으로 봐서 경제 그리고 대외 신인도 이런 것들이 망가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정말 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계엄하고는 같이 이렇게 양립할 수 없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뭐 안 된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겁니까? 네, 그거는 양립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제가 묻는 거는 이런 표현을 실제로 쓰신 건지 아니면 이런 취지라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비상계엄은 윤석열을 상대로 비상계엄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 계엄하고는 양립할 수 없다 하는 그런 톤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국회에 대해서 뭔가 그런 거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미리 알고 얘기하지 않았냐. 제가 어디선가 그렇게 읽은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어쨌든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지난 40몇 년 동안 없었고 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 발전 정도나 이런 걸로 봐서 또 우리 국민들의 그 비상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트라우마 또 뭐 인권 문제 이런 것들로 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시기 그랬습니까?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 저희가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인식을 좀 했습니다. 윤석열은 국무회의를 거칠 생각이 있었다. 처음부터.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진술과 정반대의 진술하고 계신 겁니다. 피고인이 말씀하시는 건 거칠 필요가 없다. 윤석열이 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딱 저런 워딩으로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그분들이 무슨 국무회의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셨던 것 같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국무위원들을 우선 많이 모으셔야 된다. 워딩의 문제가 아니고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건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피고인은 주장하는 내용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국무위원을 더 부르도록 설득하였다라는 거잖아요. 네. 뭐 어차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불렀고 부르고 있는 중이라면 굳이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을 더 불러야 됩니다라고 설득할 필요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피고인은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더 부르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설득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가지고 설명도 더 들으시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조금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인식이 됐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을 더 부르시고 의견을 더 들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이 법정에서 한 정언은 허위 진술입니까? 어떤 내부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느낌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나가기 전에 출석하라는 의미로 서명은 하고 갈 수 있는 건 아니냐라고 피고인이 직접 말을 했었다라고 조사 과정에서 말씀하셨었지요. 그 국무회의의 부서 형태로 뭔가 사후적으로 효력을 외관을 뭐 어떻게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날짜가 지난 거를 무슨 사인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그 효력이 다시 회복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인 정도 하고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자문 비슷하게 제가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결국은 답변하시는 거는 뭐 참석했다는 의미로 사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한 것 같습니다. 질문은 텔레그램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네, 지금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되게 일정을 정해가지고 되게 보관하는 그런 형식으로 했습니다. 결국 삭제가 됐습니까? 피고인 측에서도. 네, 삭제됐습니다. 반대했다는 취지를 남기려고는 하지 않았습니까? 뭐 반대하기 때문에 서명을 거부한다라고 이렇게 부기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네. 있을 텐데 네, 그렇게 저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견들이 다 다르고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무슨 어떤 형태의 서명도 안 하고 다 끝난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저는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참석자 서명은 아무도 서명하지 않은 것이고 그 피고인이 선포문에 서명한 건 어떻게 서명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서명하기를 원하는 데다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활용이 될지 저는 그런 생각은 해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반대한다는 취지를 남기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서명할 때? 뭐 의도나 의미가 없는 그러한 그 서명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명한 선포문 어떻게 쓰일 거라고 생각하셨네요? 저는 그거는 뭐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서류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비상계엄 선포문에 그 이후에 제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뭐 그 상태로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문서를 보시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각각 있는데 피고인께서는 국무총리란에 이렇게 서명을 하시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서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단 말씀이세요? 저는 뭐 그런 거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조사에서 포고령 받은 사실이 있다,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진술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그 변호인하고 동석해서 조사를 받다가 CCTV를 열람한 다음에 피고인이 이제 변호인하고 상의를 따로 하신 거죠. 네,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 동석한 변호인이 뭐 모든 것이 다 기억 안 난다고 진술하면 뭐 전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서 포고령은 받았다고 이렇게 진술을 바꾸신 건가요? 뭐 그 하나의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아까 그 CCTV를 보면서 한 6명 정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포고령을 다 만약 읽었다면 그거는 당연히 저 CCTV에 나오는 거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겠냐 하는 거 좀 적용이 돼서 제 개인적인 그런 거는 아니지만 포고령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포고령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다가와서 바꾸신 건 아니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기일에 원래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신 거는 들으셨죠? 근데 피고인은 지금 대통령에게 뭐 국무회의 또는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보자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잖아요. 피고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윤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원래부터 국무위원들 더 부를 계획이었다면 뭐 그럴 겁니다. 뭐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일반적인 것 같은데 뭐 피고인의 제안이나 권유를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 본인이 결정을 만약 하고 있었더라도 누가 와서 얘기를 하면 그거를 뭐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은 본인이 전혀 생각이 없는 것을 건의를 받아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동안 저를 믿어주신 국민들 앞에 가슴이 아프고 부끄러워 차마 얼굴을 들기 어렵습니다. 황망한 심정입니다.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계엄 한참 후에도 대통령 해보겠다 욕심내던 한덕수. 진정 후회와 반성의 모습이었는지 묻고 싶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